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국제정치 사상 또 고전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우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SG라고 하면 기업의 어떤 활동과 또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ESG 현상이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잘 이제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ESG가 이러한 도덕적 책무를 좀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냐, 아니면 좀 그것을 저지하는, 또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냐는 지금부터 우리가 ESG에 대한 어떤 태도와 또 정향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본 ESG입니다. 자, 국제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피상적인 감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국제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인 탐구를 국제장에 옮겨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그럼 과연 ESG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달성해야 될 어떤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사적 활동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데, ESG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을 조금 우회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공동선의 가치, 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ESG는 상당히 큰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ESG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매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또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과연 이런 ESG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가급적 사실은 양날의 칼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ESG의 특성이 어떤 잠재적인 우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식시키고 좀 긍정적이고 좀 개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국제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시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 또 세계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 자,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국가 단위의 어떤 공동체의 경우에는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개인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민주적인, 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국제정치 철학의 목표는 ESG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 대단히 이제 유사한 정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이제 적어도 저와 같은 국제정치 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ESG가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이제 추동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 바로 그런 관점에서 ESG의 미래를 좀 우리가 예측해보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의 선도를 좀 유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그 질문은 과연 그 ESG가 기왕의 어떤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왔던 또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지금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ESG에 대한 상당한 그 기대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ESG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 기왕의 어떤 국가 역할에 대한 실망, 아까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뭐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어떤 갈등,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국가 역할에 그 어떤 대한 실망이 어떻게 보면 ESG에 대한 기대로 이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가 사실은 곧바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과연 이런 기대를 어떻게 하면 정말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ESG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을 적어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ESG는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의 목적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또 글로벌 가치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면 그것 자체가 국가의 역할로 대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ESG 담론에 개입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국가가 당연히 담당해야 될 어떤 이 역할, 또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도덕적 책무, 뭐 이런 것들을 ESG에다 조금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좀 국가의 역할과 ESG의 관계를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ESG가 국가의 역할에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여전히 국가가 담당해왔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 또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자칫 어떤 E와 S와 G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행을 타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좀 국가가 조절해서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ESG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자, 그럼 개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ESG 인테그레이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개인이 어떤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떠안아야 될 어떤 도덕적인 책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조리한 문제들, 부정의한 문제들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ESG 투자라고 하는 것에 조금 관련이 있거나 연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글로벌 정의와 관련된 개인의 책무가 면제되거나 혹은 그것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이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맥락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예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ESG가 또 유행을 다시 이제 타지 못하고 다시 사그러들게 되면 사실 기왕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개해왔던 어떤 노력들을 ESG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의 국가나 세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이제 부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가와 개인이 각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행해 왔던 또 맡겨져 왔던 그런 도덕적인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시 한번 ESG의 뭐 기원이랄까요? 또 ESG의 태생적인 그런 조건, 환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뭐 ESG가 다른 경영 활동이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투자 활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파이 키우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뭐 궁극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공적인 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국가나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책무의 관점에서 그 논의되는 글로벌 정의하고는 태생적으로 좀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ESG 인테그레이션 투자에서 사실은 그 위험 전이나 혹은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그 위험 당사자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다 어찌 보면 기업 가치의 하락이나 어떤 주주들의 위험, 바로 그런 위험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과정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위험 당사자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는 것과 어떤 그것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어떤 그 이제 다른 그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기업 이익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좀 이제 기업의 그 이윤 추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ESG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제정치 철학, 다시 말씀드리면 더 좋은 세계, 또 더 좋은 사회, 또 더 좋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플러스의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의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선 플러스의 요인으로 잘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세계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발표자 다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의 어떤 이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할 때 누가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주권성을 갖고 있는 그런 행위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ESG는 이런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하는 어떤 주권성으로 인해서 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장애들을 조금 그 우회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즉시 어떤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훨씬 더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지향적인 사고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국제사회 내에서 국가들도 좀 이것들을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분명히 이제 ESG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회나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사실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의 어떤 그 E나 S나 G의 내용들을 기업이 추구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이제 국제적인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나 또 계급 갈등 문제나 또 어떤 인권 이슈나 또 국제적인 거버넌스 문제들이 뭐랄까요, 어떤 단순하게 다 그 일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그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걸쳐 있는 그런 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ESG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고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세계와 국가, 기업은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어떤 국제 규범 질서 내에서 부과된 도덕적 책무라고 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런 과정 하에서 ESG에 접근할 때 개인은 개인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또 기업과 또 세계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어떤 이 도덕적 책무와 관련된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그런 연대성이 형성될 때 어떻게 보면 ESG의
그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 ESG는 여전히 그 진행 중인, 그래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아직 열려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제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년기에 해당되는 ESG가 과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더 중장년기가 됐을 때 과연 좀 더 나은 세계, 좀 더 나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개인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국제정치 철학의 이상과 목적의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될지 아니면 좀 골칫거리의 그 청장년이 될지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ESG에 대해서 어느 만큼 균형적인 시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